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가 뭐가 20억이라고 쳐요. 지금 호가가. 네네. 근데 거기에 있는 2,000세대건 1,000몇 세대건이 그게 다 20억짜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점과 타이밍에 따라서 이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되고 저평가되는 구간이 있고 반등할 수요자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정가로 생각하고 움직이니까 그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가가 아닌데. 부동산 정가가 아니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 갑자기 12억짜리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바뀐단 말이죠. 때와 타이밍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이제 용인하고 수원이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하남하고 성남이 열을 받아갖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늦잖아요, 사실. 늦죠. 저희가 좀 보면은 딱 어디가 좀 싸구나 싶은 게 보이니까. 저도 뭐 연초에도 그런 얘기 했죠. 갑자기 용인 수지하고 수원이 12억 딱 찍으니까 서울 강북이 싸 보이는 싸 보이는 거지. 싸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죠. 이쪽이 그럼 많이 올라가 보인다는 것들을 또 보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주변 지역들이 막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면은 그 지역은 괜히 감히 아무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거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는 지역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렇게 또 풍선 효과 생기는 지역들을 또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건 또.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잡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 보고 지금 이게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서 뭐 지금 뭐 20억짜리가 바로 10억짜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좀 주워 담게.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이미 우리가 10억 기다리면은 15억만 대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17억 대라 하는 사람이 있어. 계속 순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마음 먹고 정말 이 물건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겠죠. 그렇죠. 자기가 정말 원하면 17억이 되는 거고 18억이 되는 거고 그 가격대에 누군가 이제 덥석 또 사서 치우면은 다시 또 호가는 튕겨져 올라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투자 겸 실투자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두 개를 같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거주면 실거주, 투자면 투자 이렇게 비중이 어느 쪽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뭐 거기 구분이 되는 거지 이걸 두 개를 겸한다는 거는 한쪽이 너무나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분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기본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그 살던 아파트에서 지금 시장이 이쪽이 좀 저평가됐다 하면서 요거를 처분하고 저 종목으로 갈아치우고 뭐 이런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그 가치는 사실 다른 게 없잖아요. 학군 좋고 또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고 굳이 뭐 강남만 이게 최상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실거주 가치 따지게 되면 강남보다 더 좋은 곳도 있어요. 분당이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해요. 강남보다 솔직히. 더 좋은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본을 융통해서 쓰면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자본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자꾸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하고 남들 성과 보면서 또 빨리 따라가야 된다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 조급함이 다 망치잖아요. 사실 파는 거는 우리 다 아는 얘기지겠지만 파는 건 오래 버틸수록 제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시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신도시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세를 주는데 이게 아예 지금 초반 전세는 되게 싸잖아요. 그렇죠. 제일 전세를 늦게 주는 사람이 제일 위너예요. 맞아요. 저도 끝까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모르고 처음 이제 또 중개소들이 워낙 전화해서 빨리 나야 된다고. 계속 또 쫙요. 지금 좀 하라고. 지금이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몇 억까지 떨어진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 내가 원하는 적정 가치를 보고 그 가격을 정하면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오고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면은 내가 거의 이게 보시면 내 집 하나 그리고 뭐 융통하는 집 한 채, 두 채 정도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죠. 뭐 여러 채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벌써 좀 계속 또 현장 들어오고 계시죠. 그렇죠. 거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정확히 이 가격, 시세, 현장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고 하시면은 부동산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좀 코로나 정국 같은 경우는 네. 조금은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개인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언제 어느 상황까지 갈지 또 어떻게 지하가 뚫릴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거의 지금 미래를 예상하는 건 과거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항상.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 없던 또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계속 낙폭은 뭐 진화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도 이미 써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 위기에 준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거든요. 맞아요. 전혀 없었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사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미 선행해서 회사채나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판 상황인데 미국도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아까도 말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렇죠. 양극화 심해질 거고 그 부동산 가격도 지금은 뭐 폭락 얘기하고 하겠지만 저희 나라 같은 특수한 이 땅에 대한 그 인기가 많은 나라는 결국에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용할 땅이 없어요.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본이 그 정부 재정이 거의 지금 코로나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추경을 좀 더 한다고 11조 했는데 더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기 신도시가 과연 제대로 빨리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9호선 4차 4단계 연장을 밀렸어요. 뭐 때문에 밀렸냐면 세종고속도로 때문에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솔직히 몇십억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예산이 없어서 밀리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쪽에 예산을 뺏기게 되면은 밀리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총선이고 뭐 대선이고 간에 어쨌든 간에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경제에 쓰이지 않고 그 당끼리의 싸움에서도 지금 그 경제에 관련된 그 많은 그 정책들이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 규제들이 풀려야 되거나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계류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경제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당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존폐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 그 시청자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큰 중요한 문제점인데 지금 밥그릇 싸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안타깝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시장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래서 지금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식 폭락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바로 폭락이 나오기는 어렵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이제 고용의 그 불안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업들이 몇 개 도산을 하고 해고당하고 그럼 시장에 돌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서 그 관리나 영업 쪽에 써야 되는 비용들이 부동산에 가 있는 분들은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고 또 더 폭락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제 이율이겠죠. 이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채권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그 달러하고 이어지는 부분,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환수할 때 이 그 달러화와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갚아야 될 돈은 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나홀로 막 갑자기 신흥국들이 그래서 예전에도 위기를 겪는 건데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오히려 어느 정도 가서 코로나가 잡히고 양적 완화 피면서 경제 회복을 해서 뭐 V자나 U자 반등이 나와버리면 부동산 가격은 더 펄펄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돈을 가지고 수요가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또 대기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어마어마하죠. 살짝만 조정돼도 막 개대같이 들어서. 맞아요.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보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게 강남 시세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보면서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임대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전세가. 맞아요. 저도 왜냐면 그거 보고 있어요. 임대가가 약한 지역은 지금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강동 구덕이나 이런 데 보면 호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5천 정도씩은 빠졌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 현안의 이슈는 5호선 연장 개통되잖아요. 그렇죠. 하남까지. 그렇게 되면 옆에 이제 하남에 있는 주택들 망월이나 뭐 이쪽 라인으로 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심하거든요. 고덕 지역이랑. 그렇죠. 평당 1,000만 원 이상. 근데 이게 여기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약간의 그 희석 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남 쪽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중에서는 뭐 10억이 안 넘고 못 뚫고 있고 그 8억대나 뭐 이런 아파트들이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0평대가 지금 12억 수준이거든요. 호가가.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가 전망 좋고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비슷한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네.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이 물량들이 또 있으니까 네네. 여기 연결되면서 좀 희석되고 좀 시장 자정작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 또 포인트네요. 네. 여기 개통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기 개통된 거나 안 개통된 건 천지 차이인 게 네. 이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용을 해봐야지 그다음부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예,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리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중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임대가가 비슷해요. 임대가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점이죠. 왜냐하면 투자금은 여기가 더 작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거는 사실 타이밍상 부분이었을 때 전세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투자금이 작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기다렸다가 폭락을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힘을 빼기보단 그렇게 생각할 거면 아예 주식 뭐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살 준비하세요 그냥. 그게 더 속편할 것 그렇죠. 같아요. 폭락하게 되면 네. 또 반등할 테니까. 제일 좋은 게 뭐 미국 주식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내 집 온전히 내 집 살 것. 그러니까 지금 난 임대를 살지언정 미래 내 집을 미리 사놓겠다. 더 이상 가격 올라가는 걸 난 봐주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라면 지금 타이밍이라도 전 사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그렇죠, 지역들은.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이제 좀 이런 상황 때문에 못 올라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 보면.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지역들이 있고, 네. 조금 이제 진짜 보수적으로 특히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예, 좀 한 발 좀 물러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1부는 이만큼 하고요. 예. 벌써 시간이. 너무 달변이셔 갖고요. 아니에요. 주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40분을 그냥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워낙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네. 몰랐던 콘텐츠 중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